욕실의 고급화? 안녕하세요, 미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소사역을 소개합니다. 저는 주로 평면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힐스테이트 소사역 주상복합입니다. 지상 6층에서부터 지상 49층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629세대라는 거. 모집 공고문을 보면은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 65-2번지 위치해져 있고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은 평면도 8개고요. 74, 80, 84 타입이 무려 6개. 자,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을 보면은요, 5.9, 다 0.9로 꽉꽉꽉 채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 세대수 보면은요, 139세대, 바로 84A 타입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4D도 167세대로 이렇게 많이 뽑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총 629세대에 이렇게 8개 타입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를 보면은 소사역 인접해져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동그라미 보니까 4번 출구 쪽에 가깝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 각 타입별로의 최고 금액가 74 타입은 7억 3천 정도, 그리고 84 타입들 중에서는 8억 5,200, 자, 요렇게 84D 타입에 있네요. 자, 요 정도 금액으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발코니 확장을 보니까요, 3,600, 3,700, 4,700, 4,700, 3,850, 발코니 확장비가 비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겠네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4,750만원, 4,750만원 이렇게 해서 84 타입 4개 타입이 이렇게 제일 비싸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요, 부대복리시설에 관련된 소개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홍보 영상을 좀 캡처를 이렇게 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GX룸, 전시장, 연습실,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모집 공고문에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혹시 부대시설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꼼꼼하게 확인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실 고급화? 자, 욕실 고급화 옵션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부부 욕실, 공용 욕실 다 합쳐서 638만원을 내면은 고급화가 된다. 자, 마감, 도기, 수전류, 디자인, 고급화 등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모든 타입에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바로 84A와 84D 타입입니다. 다른 타입과 좀 차이점은 84A와 D 타입 고급화를 하면은 안방, 부부 욕실 쪽에는 문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버 모델 보면은요, 고급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 이렇게 문이 이쪽 편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이버 모델에는 고급화가 되어 있고 안방에 들어오면 바로 옆으로 문이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안방 문에 간섭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단지 배치도 방위 표시를 보면요, 바로 위쪽이 북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쪽은 소사역 4번 출구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101동부터 보면은 이렇게 남동, 이쪽은 남서, 자, 반대쪽은 북동, 북서 이런 식으로 102동도, 103동도, 104동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타입별로의 향은 평면도 분석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향 자체가 남동, 남서, 북동, 북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각 호마다 이렇게 색깔이 2개가 있다는 것은 각 호마다 타입이 2개가 섞여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층별 안내들을 보면은 당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1동의 1호 라인을 보면은 84AD, 102동도, 103동도, 104동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 타입입니다. 25세대고요. 이면 개방 타워형입니다. 향은 남서향이고요. 침실 2, 3 기준으로 남동향. 자, 별표 들어갑니다. 타워형이지만은 방마다 향이 다 좋은 타입은 바로 74 타입이라는 겁니다. 세부적인 특징은요. 자, 맞동풍은 안 되고요. 주방에 창문은 있습니다. 좀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타입의 사이버 모델을 좀 보면은 좀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74 타입도. 현관 창고가 없고요. 복도 팬트리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침실 2, 3 통합 오피스 룸이라는 거, 이 부분이 특징이라는 거죠. 모든 타입에 이런 식으로 통합 오피스 룸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165만원으로 된다라는 거. 자, 다른 타입들도 이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용도실 창문 있습니다. 하지만 2단 선반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안방 발코니 있고요. 드레스룸은 있지만은 창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전형적으로 이 타워형에서의 안방 드레스룸에 좀 창문이 없는 구조가 역시 이번 74 타입에서도 나왔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향이 남동으로 좋다라는 거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0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세대고요. 이면 개방 타워형입니다. 남서향 침실 2, 3 기준으로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역시 74 타입과 같은 동호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향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세부적인 특징은요. 맞동풍 안 되고요. 창문은 작을 것으로 예상. 현관 창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크게 대형 복도 팬트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74 타입과 차이점 80 타입입니다. 자, 유상 옵션 여전히 있습니다. 침실 2, 3 통합 가능한 오피스. 자, 이런 모습을 띈다라는 거. 자, 다용도실 창문 있습니다. 하지만 2단 선반은 없습니다. 안방 발코니 있고 드레스룸 있지만 역시 창문이 없다라는 이 특징은 74 타입과 동일하네요. 자, 차이점은 역시 피트 공간이 좀 좁아지면서 복도 팬트리가 넓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80 타입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84 타입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4 타입은 총 이렇게 6개입니다. 잘 보면은 둘 짝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A와 D, B와 E, C와 F.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와 D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핑크색 네모 박스를 쳐드렸습니다. 바로 침실 2쪽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84D 쪽이 침실 2가 살짝 좁아진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B타입과 E타입은요, 바로 이 두 위치입니다. 침실 2쪽에 실외기실이, 이 E타입은 좀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실외기실의 면적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뒤쪽에 있는 이 피트 영역 자체가 좀 좁아진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84 E타입의 이 피트 공간이요. 자, 그리고 침실 3쪽인데요. 역시 E타입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B타입보다는 침실이 좁습니다. 자, 이번에는 C와 F타입입니다. 자, 바로 이 공간인데요. 침실 2와 3기 위치에서 특히 침실 3쪽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타입이 바로 F타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갈라서 위쪽은 조금 넓고 아래쪽에 있는 이 세 개 타입은 조금 좁아지는 타입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 타워형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타입별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짝꿍별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와 D 타입입니다. 자, A 타입은 세대수 139세대, D 타입은 167세대. 이번 단지에서 제일 많은 세대수를 갖고 있는 A와 D 타입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좀 몰릴 거라고 좀 예상이 좀 돼요. 전용 면적을 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큰 차이는 없지만은 아주 살짝이죠. 84A 타입이 조금 더 전용 면적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이 향의 특징도 이 위치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동, 북서, 여기 북동이 껴있기 때문에 이 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행스럽게 이 첫 번째 남동과 남서향이 걸리면은 제일 좋겠죠. 자, 세부적인 특징도 동일합니다. 3면 개방 타워형, 맞동풍이 안 되고 디귿자 주방이라는 특징, 창문은 있지만 좀 작다, 현관 창고와 복도 팬트리 있고
유상으로 침실 23 통합 오피스 바로 이거죠. 침실 23 이렇게 통합 오피스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 창문 있고 2단 선반 없습니다. 거실 이면창이라는 이렇게 되면은 개방감이 좋겠죠. 자, 안방 발코니 있고 드레스룸에 또 역시나 창문이 있는 특징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상 옵션이 있는데 대형 드레스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을 원하신 분들은 유상 옵션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타입과 D타입 함께 해서 이 특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B타입과 E타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는 77세대, E는 63세대, 84.97, 84.98. 오히려 이렇게 E타입이 살짝 전용 면적이 더 넓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평면도로 봐서는 뭐 크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지만은 정확한 수치겠죠. 전용 면적. 자, 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향은 공통적으로 북동향, 북서향으로 좀 아쉽네요. 그리고 침실 2쪽은 북서, 침실 3쪽은 남동, 침실 2쪽은 북동, 침실 3쪽은 남서. 자, 그렇게 돼서 이 향으로만 보면은 이 침실 3쪽은 고정적으로 남동 남서로 좋습니다. 바로 침실 3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침실 3쪽은 향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거실 안방 쪽 향이 북동 또는 북서이고, 자, 그리고 침실 이쪽 방향, 이렇게 이쪽 방향의 향도 북서, 북동이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부적인 특징은 역시 3면 개방 타워형이고요. 맞동풍 안되고 디귿자 주방, 창문은 역시 작습니다. 현관 창고 있고 복도 팬트리 있고, 유상으로 이 팬트리 플러스 침실 3 오피스룸으로 가져갈 수 있다. 침실 2와 3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침실 2, 3 함께하는 룸 오피스가 아니고 이 침실 3 쪽을 이렇게 팬트리를 가져가 주면서 이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이 오피스룸으로 가져가는 이 유상 옵션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 창문 있고 2단 선반 없고, 거실 이면창 동일하고, 안방 발코니 있고 드레스룸 창문 있고, 역시 대형 드레스룸을 선택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84A 타입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좀 넓어 보여요. 그러면서도 이 대형 드레스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4C 타입과 F 타입입니다. 자, C 타입은 50세대, F 타입은 72세대. 자, 주거 전용 면적은 90.928, 921 거의 비슷한데 살짝 84C 타입이 전용 면적이 더 넓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향은요 동일하게 남동향, 북서향이고요. 침실 2, 3 기준으로 둘 다 남서향이라는 게 좀 특징이에요. 제가 이 향을 잘 체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확인해 봤을 때는 이 침실 2, 3 기준으로의 이 향들이 다 남서향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향은 좋죠. 특히나 이 기본적으로 남동향이 또 걸리면 또 좋겠네요. 자, 세부적인 특징, 이면 개방 타워형이고요. 맞동풍은 안되고 창문 역시 좀 작습니다. 현관 창고 있고요. 복도 팬트리 있습니다. 복도 팬트리가 약간 좀 작은 느낌인가요? 네. 유상으로 침실 2, 3 통합 가능한 이런 옵션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다용도실 창문 있고 2단 선반 없고, 안방 발코니 있고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다. 여기서는 대형 드레스룸 옵션이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타입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조 공간 조망권 좀 좋은 위치가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 출구 쪽 상가가 있고 차도변이 이렇게 있고, 그렇다면은 위쪽도 차도변이죠. 101동과 104동 쪽보다는 102동과 103동 이쪽이 좀 나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게 타워형 구조이기 때문에 102동의 1호 건물들이 가려져서 1조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동별로 또 호별로 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102동, 103동 그 중에 이 아래쪽 이렇게, 자, 아래쪽 다시 표기를 해드릴게요. 102동에 이렇게 특히나 이 103동이 차량 입구 쪽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일조량과 조망권 부분에서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자, 이런 부분 좀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놓친 부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분석을 잘 해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